너 방귀 꼈어? 카메라에 대고 방귀 꼈대. 나 얘들아. 되게 재밌더라고. 춥지 모르니까 이거 입을 살짝 안고 자, 아들아. 더 춥진 않아도 살짝 안고 자면 좀 더 잠이 잘 와, 포근해서.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살살해 야지 서인아. 야, 그렇게 세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밑으로 좀 내려 그거. 다 망가지겠다. 읽어. 이거 읽는다. 복고판사님, 우리말 좀 들어주세요. 습지 이야기.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에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정한 날이에요. 복고판사는 잘잘못을 잘 가리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복고판사가 긴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도롱뇽이 재판을 신청하다니. 이런 이상한 재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가장 어려운 재판이 되겠는걸. 재판이 시작되자 도롱뇽이 먼저 나섰어요. 이곳은 제가 사는 늪이에요. 도롱뇽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초록물 웅덩이에 부들과 갈대가 한들한들, 연꽃과 연잎이 둥실둥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요. 복고판사는 늪 풍경을 보며 말했어요. 아 맞다 아빠. 늪? 응? 거기 늪에 벌도 있을까 벌? 있지? 꽃이 있으니까. 그렇지, 당연히지. 아빠 있잖아. 아빠 예전에 볼한테 장난치다가 볼한테 쏘인 적이 있다고 했었지. 중학교 때쯤? 벌치면 써야지. 학교 교실에 들어왔어. 수업하는 교실에 창문으로. 그래서 장난치다가 쓰였어 친구들하고. 같이 보관실에 갔겠다. 아, 보건실에? 보건실에 갔나 안 갔나? 중학교 때 그 정도면 참을 수 있으니까. 아프긴 했는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부었지 막 팅팅. 아니 중학교 정도 되면 웬만큼은 가져도 안 울어. 춥다. 그만큼 크니까. 너희들도 웬만한 걸 넘어질 때도 안 울잖아. 동생들은 넘어져도 울. 완전 까졌어. 아니 그래 아프면 울 수도 있지. 근데 조금씩 나이 먹으면 조금씩 아하 나 오늘 여기 좀 넘어졌는데. 조심해. 그거 얼음땡하다가 음. 봐봐 살짝이 여기. 그런 어디서 얼음땡했는데? 오늘 태권도에서 태권도장에서? 태권도에서 조금 거기 태권도 말고 놀이터에서 조금 놀게 나 집 해줬거든. 봤어. 거기에서 아 놀이터에서 맞았어? 놀이터에서. 근데 놀고 싶었는데 그래. 너무 갈아입었어. 알았어. 이제 자. 지네들이 금방 들어왔어. 늪은 우리의 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 도로를 만든다면 늪을 없애겠대요. 제발 사람들이 늪을 없애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빠 근데 도로- 있잖아 이미 없앤 것보다 아직 없애지 않은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연대로 그렇게 다시 만드는 건 힘들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는 게 중요해. 잘 보호하는 게. 아니면 걔네들이 다 하지 말라고 다 하지 않을까? 그래. 뱀도살 항상 독하고 집중 안 되게 하고 그치 아빠? 그럴 수도 있지. 볼이 탁탁탁탁 쓰고. 도롱뇽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요, 그렇지요. 남의 집을 함부로 없애면 안 되지요. 복고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반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섰어요. 저는 공사 책임자입니다. 새 도로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아주 편리해지지요. 먼 길도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지요. 복고판사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도로가 꼭 우리 늪을 지나가야 하나요? 도롱뇽이 따졌어요. 도로가 늪을 지나가지 않으면 빙 돌아가야 해요. 사실 늪은 벌레만 사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공사 책임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늪에 벌레만 산다고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살고 있는데요? 도롱뇽이 발끈하며 벌떡 일어섰어요. 우리 늪에는 물고기들이 많아요.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고 미꾸라지, 송사리, 메기도 있어요. 개구리, 거북, 도마뱀, 뱀도 늪에 살고 있고 해오라기, 청둥오리, 고니 같은 새들도 철마다 놀러와요. 이래도 늪이 벌레만 사는 곳이라고 할 거예요? 도롱뇽은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벌레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소금쟁이는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고 물방개, 물장구는 물속을 헤엄쳐 다닐 수도 있어요. 도롱뇽은 공사 책임자를 쏘아보았어요. 아빠 근데 이거는 어때요? 그건 되게 신기해. 대단하지요? 되게 신기해. 모두 특별한 재질을 지니고 있다고요. 아빠 되게 신기해. 벌레인데. 곤충 아닌가 곤충? 복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동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살 집도 도로도 모두 부족해요. 그런데 집이나 도로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 늪이라도 메꿔야 해요. 공사 책임자는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이번에도 복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게 하겠다고요? 정말 너무해요. 도롱뇽은 버럭 화를 냈어요. 우리는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만드는 거라고요. 공사 책임자도 벌건 얼굴로 대들었어요. 늪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에요. 늪과 같은 습지는 사람에게도 중요해요. 도롱뇽은 헛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습지는 물을 가두고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가두어 홍수를 막아주고 비가 적게 올 때는 물을 흘려보내 가뭄 피해를 줄여주지요. 만약 늪을 없애면 사람들은 홍수나 가뭄에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습지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해주어요. 습지에 사는 식물들과 동물들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니까요. 만약 습지가 없어지면 더러운 물 때문에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도롱뇽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래도 습지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할 거예요? 근처에 있는 연못이나 늪에 가보세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제발 우리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도롱뇽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 집과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사 책임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복호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예요. 습지는 늪이나 갯벌과 같이 물기가 많은 축축한 땅을 말해요. 습지는 물과 땅을 이어주는 곳으로 습지의 흙에는 영양분이 풍부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습지는 수산 자원의 보물창고예요. 갯벌은 조개와 게, 새우와 같은 수산 자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어민들은 갯벌에서 조개와 게 등을 캐고 소금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늪에서 물고기를 잡고 늪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습지는 아름다운 관광지예요. 순천만 갯벌과 같은 곳은 풍경이 무척 아름다워요. 또 희귀한 철새들이 번식을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유명해요. 습지는 자연재해를 막아주어요. 비가 많이 오면 늪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되고 가뭄이 들면 늪의 물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어요. 갯벌은 물을 흡수해서 해일이나 태풍의 피해를 줄여주어요. 또 습지는 탄소를 저장하여 지구온난화를 막아주어요. 습지는 커다란 정수기예요. 습지의 물풀과 미생물, 흙은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갯벌에 사는 생물도 더러운 물속의 오염물질을 분해해 바닷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어요. 습지를 보호하는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이루어졌어요. 물새의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조약이에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여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새들이 우리나라의 습지를 찾아오나요? 여름에는 황루, 해오라기, 중대백루, 외가리가 찾아오고 겨울에는 청둥오리, 고니, 제두로미, 검은머리 갈매기가 우리나라 습지를 찾아와요. 습지를 만나러 가요. 백석재는 남반계, 북반계 멸종위기 식물이 함께 있어서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예요. 운국 습지는 국가 습지 보호 지역이면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어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우습제는 1943년 축조된 인공 저수지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비롯한 다양한 철새와 텃새를 볼 수 있어요.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갈대밭과 넓은 갯벌이 있어요. 순천만에서 발견된 철새는 우리나라 조류의 절반이나 되며 국제적으로 희귀한 새들이 순천만을 찾아와요. 우포늪은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늪으로 천연의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습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예요. 습지는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해요. 또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막아주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산 지형의 고창군 운고, 강이 범람에 만들어진 창녕 우포늪,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선정된 순천만 등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습지가 곳곳에 있어요. 논이나 저수지 또한 한국형 습지로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개구리들이 뛰노는 작은 습지나 갯벌로 나가보세요. 습지에 사는 여러 동물을 만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습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찰랑찰랑 빗물 저금통 물 이야기.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에요. 점점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오염을 막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에서 만든 날이에요. 햇볕 쨍쨍 맑은 날에 원희가 빗방울이와 함께 산책을 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원희는 귀를 쫑긋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꽃밭에서 쫑알쫑알 꽃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목말라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없어. 숲에서 투덜투덜 나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 목말라 초록잎을 팔랑거릴 수가 없어. 연못에서 중얼중얼 개구리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 목말라 물속을 안가롭게 헤엄칠 수가 없어. 땅속에서 속닥속닥 지렁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목말라 땅이 촉촉하지 않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얘들아 목마르면 시원한 물을 마시면 되잖아. 그러면 금방 시원해질 거야. 원희가 모두에게 말했어요.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물이 부족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물을 뻥뻥 써서 우리한테까지 물이 오지 않아. 지렁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빗물을 모으지 않고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잖아. 빗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말이야. 나무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꽃과 나무야, 목마르게 해서 미안해. 개구리와 지렁이야, 물을 아껴 쓰지 않아서 미안해. 원이는 터덜터덜 집으로 갔어요. 집에 오니 원인의 가족도 물을 펑펑 쓰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물이 부족하단 말이야. 꽃과 나무, 개구리와 지렁이가 목마르대. 원인은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언니, 이 닦을 때는 컵을 사용해야지. 아빠, 물을 안 쓸 때는 수도꼭지를 꼭 잠가야지요. 엄마, 설거지는 설거지통에 담가서 해야지요. 원아, 너무 걱정하지 마. 빗방울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과 친구들한테 꽃과 나무가 얼마나 목마른지 말해주자. 물을 절약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면 모두 물을 아껴 쓸 거야. 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용한 물 모아서 걸레 빨기. 비누칠할 때 물 잠그기. 양치할 때 컵에 물 받기. 빨래 모아서 하기. 그리고 빗물 저금통을 만들자. 그게 뭔데? 빗방울이의 말에 원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듯 빗물을 모으는 거야. 비가 올 때 비를 모았다가 비가 안 올 때 쓰는 거지. 빗물은 어디에 쓸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넓은 마당을 청소하면 마당이 시원시원. 자동차를 닦으면 차가 반짝반짝. 텃밭에 물을 주면 채소가 쑥쑥. 모은 빗물은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빗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깨끗하게 도로 청소하기. 큰 건물에서 변기 물로 사용하기. 잔디밭에 쏴쏴 물 주기. 경기장 쓱쓱싹 청소하기. 산불 끄기. 빗물은 정말 대단하구나. 꽃과 나무야, 조금만 기다려. 개구리와 지렁이야, 우리가 어떻게 물을 아끼고 있는지 말해줄게. 원희는 기분 좋게 밖으로 달려갔어요. 물은 소중해요. 연못이나 강, 바다 등의 물에는 여러 가지 동식물이 살고 있어요. 식물은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몸을 씻을 때 물이 필요해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을 할 때 물이 필요해요. 호수, 강, 바다 등 물이 있는 곳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요. 물이 부족해요.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바닷물이어서 사람들이 먹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공장의 폐수와 생활 쓰레기 등으로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물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물을 소중히 써요. 설거지와 빨래를 할 때는 세제를 적게 사용하세요. 씻을 때 샴푸보다 비누를 사용하세요. 강이나 바다에서 빨래 설거지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음식을 남기지 말고 음식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물이 왜 더러워진 거야?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샴푸를 많이 써서 그래.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농약, 가축의 똥과 오줌도 문제야. 또 갯벌을 땅으로 만들거나 물길을 맘대로 바꾸어서 물이 썩기도 해. 우리나라가 왜 물 부족 국가야?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 많이 내리고 그 외의 계절에는 비가 적게 내려서 물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사람들이 수돗물을 아주 많이 쓰는 편이야.
그래서 물이 부족하단다. 물사랑 카드놀이. 1. 아래 카드를 오리세요. 2. 순서를 정하세요. 3. 카드를 골고루 섞어 뒤집어 놓으세요. 4. 카드를 뒤집어 물을 아껴 쓰는 그림이 나오면 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5. 물을 아껴 쓰는 그림이 있는 카드를 5장을 모두 가져가면 놀이가 끝나요. 이상기후로 물 부족이 더욱 심해진대요.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6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봄, 가을, 겨울은 물이 부족하답니다. 또 나라 면적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1인당 1일 물 소비량은 세계에서 아주 높은 편이에요.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물 부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요. 물 부족으로 발생할 불행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 한 방울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설거지통 사용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사용한 물도 함부로 버리지 않기, 변기 안에 벽돌 한 장 넣기 등 물을 아끼는 작은 습관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실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거울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물을 귀하게 여기는 좋은 습관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넌 어떤 동물원을 원하니? 동물 이야기.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에요. 민간 자연보호단체들이 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지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마야는 커서 동물원 주인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는 커다란 동물원을 만들어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야지. 마야는 동물을 무척 좋아해요. 털이 북슬북슬한 북극곰도, 여기저기 어슬렁대는 고릴라도, 물 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범고래도, 꼬리를 살랑 흔드는 도마뱀도 말이에요. 마야가 동물원에 간 날 한 언니가 마야를 맞았어요. 축하합니다. 동물원의 10,000번째 손님에게 솔로몬의 반지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반지요? 네. 이 반지를 끼면 하루 동안 동물들과 말할 수 있어요. 단, 동물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어요. 언니의 말에 마야는 신났어요. 동물들에게 늘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마야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동물원에 들어갔어요. 마야는 제일 먼저 코끼리를 만났어요. 코끼리야, 넌 어떤 동물원에서 살고 싶어? 코끼리는 긴 코를 흔들며 말했어요. 마음껏 걸을 수 있는 넓은 들판이면 좋겠어. 딱딱한 콘크리트에서는 무릎이 나빠지고 발바닥이 썩거든. 진흙 목욕을 할 수 있는 진흙탕은 기본인 거 알지?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는 건 가족이야. 내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면 좋겠어.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야는 북극곰을 만났어요. 북극곰아, 넌 어떤 동물원에서 살고 싶어? 북극곰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말했어요. 내 고향 북극처럼 넓고 추우면 좋겠어. 여기처럼 더우면 털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자라고 몸이 뜨거워져. 내 털 좀 봐. 하얀 털이 누렇게 변했잖아. 바다 표범을 사냥할 수 있게 해주거나 얼음산에도 올라가게 해줘야 해. 마야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야는 수족관에 가서 범고래를 만났어요. 범고래야, 넌 어떤 동물원에서 살고 싶어? 범고래는 빙그르르 돌더니 말했어요. 난 원래 깊고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해. 그런데 이렇게 얕고 좁은 곳에만 있다 보니 점점 약해지고 있어. 게다가 물이 따뜻해서 피부병이 생겼단다.
또 엄마나 할머니 같은 가족이 없어서 무척 외로워. 네가 만들 동물원에는 넓고 차가운 물이 가득 찬 수족관을 꼭 지으렴. 마야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새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마야의 마음도 어두워졌지요. 동물마다 원하는 게 다 달라서 멋진 동물원을 만들기가 정말 힘들겠어. 코끼리가 맘껏 걸을 수 있는 들판에, 북극곰이 오를 수 있는 얼음산에, 범고래가 헤엄칠 수 있는 넓고 차가운 수족관이라니. 지금 이 동물원과는 전혀 다르잖아. 그럼 다들 여기 있는 게 싫은 건가? 마야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마야는 원숭이 우리로 다가갔어요. 원숭이야, 넌 어떤 동물원에서 살고 싶니? 그러자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마야에게 다시 물었어요. 넌 왜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살고 싶을 거라 생각해? 마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고 다치면 치료해 주잖아. 점점 사라지는 동물들은 보호해 주고 새끼를 낳을 때도 보살펴 주고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예뻐해 주니까 좋지 않아? 늙은 원숭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동물들을 동물원에서 보호할 필요는 없어.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연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단다. 물론 잘못하다간 이상한 곳에 잡혀가서 낮에는 재주를 부리고 밤에는 좁은 철창에 갇혀 힘들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마야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은 혼내줘야지. 늙은 원숭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원은 원래 살던 정글이야. 내 손으로 먹을 걸 구하고 내 손으로 잠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 말이야. 너도 네 방에 장난감 넣어주고 맛있는 밥을 꼬박꼬박 준다고 해도 거기서 평생 갇혀 지내고 싶지 않지? 그러니 동물들이 살고 싶은 동물원은 없어. 다음날 마야는 다시 동물원에 갔어요. 이젠 반지를 껴도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 보였어요. 축 처져 있는 북극곰의 외로움이, 빙글빙글 제자리만 도는 늑대와 여우의 슬픔이,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는 곰의 아픔이 보였어요. 마야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어요. 다행히도 동물들의 슬픔과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미국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물관. 이곳은 동물들이 지내는 곳을 최대한 살던 곳과 비슷하게 꾸며놓았어요. 미국 동물원 가운데 가장 먼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실천한 곳이에요. 영국 저지 동물원. 이곳에는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만 있어요. 분홍 비둘기와 모리셔스 황조롱이가 멸종될 위기에 처하자 두 새를 보호하고 번식시켜 수를 늘린 다음 자연으로 돌려보냈어요. 덕분에 이제 더는 멸종위기 동물이 아니에요. 중국곰 구조센터. 곰의 쓸개를 약으로 쓰는 풍습 때문에 중국에는 수많은 곰이 산채로 괴롭힘을 당해요. 곰 구조센터에서는 이런 곰들을 구해와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하는 방법과 왜 보호해야 하는지 교육해요. 미국 테네시 코끼리 보호구역. 이곳은 동물원이나 서커스단에서 학대당했던 코끼리들이 살고 있어요. 코끼리들이 죽을 때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봐주어요. 마야의 꿈은 이제 멋진 비행사가 되는 거예요. 멋진 비행사가 되면 비행기를 타고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동물들은 자연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제일 멋지다는 걸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심심하고 답답해 보여요. 우리 밖에서 동물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이죠.
왜 동물원의 동물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좁아요. 동물원의 우리가 아무리 넓어도 야생에 사는 사자나 곰이 지내는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동물원에 있는 북극곰이 지내는 우리는 실제 북극의 북극곰이 지내는 땅보다 무척 작아요. 또한 너구리나 여우 같은 동물들은 덩치가 작아도 아주 넓은 땅을 돌아다니며 살아야 해요.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해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주변도 살펴봐야 하고, 적이 가까이 오지 않나 주의도 기울여야 하고,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으면 피해야 할 적도 없고, 먹이도 때맞춰 저절로 생겨요. 밖에서 보기에는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동물들은 몹시 지루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 중에는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있기 싫어요. 동물들 중에는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코끼리의 경우 할머니 코끼리를 중심으로 20마리 정도씩 모여 사는데, 동물원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로움을 느껴요. 고릴라 역시 가족들끼리 모여 살아야 하는데, 동물원에서는 홀로 쇠창살 뒤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지요. 원래 살던 곳과 달라요. 북극곰은 원래 추운 북극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온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피부 아래의 지방층은 몸의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털가죽은 이중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깥 기온이 10도만 되어도 원래의 체온보다 훨씬 높아져서 무척 고통스러워해요. 반대로 원래 더운 곳에 살던 동물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무척 힘들고요. 살기 좋은 동물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까운 동물원에 가서 아래 사항을 살펴보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육사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1. 원래 살던 공간과 비슷한지 살펴보아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바닥은 콘크리트가 아닌 흙인가요? 우리 안에 기어오를 수 있는 시설물이나 갖고 놀 수 있는 기구들이 있나요? 2. 동물들이 건강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요. 아프거나 다친 것처럼 보이나요? 털이나 깃털, 비늘, 발톱 등이 건강해 보이나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계속 앉아 있나요? 제자리를 빙빙 돌거나 몸을 계속 앞뒤로 흔들거나 특정한 물건을 계속 핥거나 만지작거리나요? 3. 기후나 환경이 적당한지 살펴보아요. 야행성 동물이 밝은 곳에 있지는 않은가요? 극지방, 사막 혹은 열대우림에서 온 동물들이 고향과 비슷한 곳에 머무르고 있나요? 동물원의 동물들을 위한 포스터. 동물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요. 2. 재미있고 간단한 표를 만들어 포스터에 적어요. 3. 어울리는 그림을 아래에 그려요. 동물원의 동물들을 위한 포스터에 예. 동물을 위한다면 우리에 가두지 마세요. 동물원에서 따뜻한 마음을 찾아보아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행복할까요? 동물원은 우리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곳이에요. 책에서만 보던 신기한 동물들을 실제로 보고 먹이를 주거나 만질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아이들은 동물원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곳의 동물들은 드넓은 산과 들이 아닌 비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자유를 빼앗긴 채 땅이 아닌 콘크리트 바닥에서 살아가며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해요. 또한 동물들을 자신이 있는 쪽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큰 소리를 내지르는 행동,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려는 행동 등 동물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큰 스트레스로 병을 얻기도 한답니다.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만나기 전
아이들에게 동물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들을 먼저 알려주세요. 생태적 감수성뿐 아니라 공감 능력도 기르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는 동물원 나들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